무사람들은 그가 스스로 일일불과사라고 자칭하는 말을 듣게 되자 즉시 몇 사람이 불쑥 내뱉듯 말했다. 그는 정불사이군. 정불사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이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아직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4명의 좀도적을 기분 좋게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느 4명이 될 것인지 스스로 이름을 대도록 하시지. 그렇지 않을 때 저 구절연편을 쓰는 녀석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그저 순순히 나에게 큰절 10번만 하고 나에게 3마디 훌륭한 할아버지라고 불러준다면 나 또한 용서하고 죽이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자 싸늘한 냉소소리와 더불어 4명의 사람이 벌떡 몸을 일으켜서는 성큼성큼 반전 문 밖으로 나가더니 문 밖에서 한 일자로 늘어섰다. 그들 4사람은 풍량 이외에 범일비와 여정평 그리고 중년의 여인이었다. 그 여인은 무기를 들지 않고 문 밖에 이르자마자 2폭의 비단치마를 위로 획 뒤집고 허리띠를 차는데 허리에는 시퍼렇게 2줄로 단도가 꽂혀 있었고 단도는 각기 반자 정도의 길이인데 적어도 30여 자루는 될 것 같았다. 그 30여 자루나 되는 단도들이 정제하게 허리에 한 꽃을 수놓은 란대에 꽂혀 있었다. 범일비는 왼손으로 판관쌍피를 들고는 낭낭히 입을 열었다. 불초는 요동학 범일비로서 학필문의 장문이니요. 오늘 청룡문의 장문인 풍량풍 형제, 그리고 쾌도문의 장문인 여정평 여형제, 그리고 만마장의 여장주 비황도 고3낭자와 더불어 다른 사람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본파 문인 제자들을 데리고 관동에서 중원으로 들어온 것이요. 우리 관동 사문으로 말하면 정나으리와는 과거에 원한이 없었고 근래에 와서도 또 어떤 감정을 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토록 거듭 희롱을 하고 모욕을 하다니 도대체 무엇 때문이요? 정불사는 그의 말에 대해서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는 고3낭자를 잠시 동안 바라보더니 시큰둥하게 말했다. 아름답지 않군. 못났군. 그는 그 한마디를 내뱉게 되었을 때에 똑바로 고3낭자를 바라보면서 연신 고갯짓을 했는데 그것은 서화폭을 감상하던 중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행동처럼 보였다. 물론 그와 같은 표정과 태도는 고3낭자의 얼굴 모습이 잘 생기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었다. 고3낭자는 성격이 열화와 같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자만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원인은 첫째 그녀 자신에게 정말 놀라운 재간이 있었고 둘째로 그녀의 부친이나 시아버지 그리고 사부님이 강호무림에서 모두 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셋째로는 만마장에 좋은 밭들이 만경이나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목장과 인삼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이면은 그 평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비록 과부이지만 관동에서는 크게 명성을 드날리는 여인이었고 흑백이도의 인물이나 관가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같이 그녀에게 3푼쯤 양보하는 편이었다. 정불사가 그토록 방자하고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한평생 받아보지 못한 수모였다. 더군다나 고3낭자는 젊었을 적에 관동 무림에서 퍽이나 아름답다고 이름이 난 사람이고 지금은 나이가 근 40이 다 되었지만 아직도 옛날의 화사함이 완전히 가셔진 것은 아니었다. 관동에서는 풍속이 비교적 순박한 편이고 여자들이 대다수 점잖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녀 앞에서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더라도 희롱으로 여길 형편인데 정불사같이 크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으니 그녀가 어찌 참을 수가 있겠는가. 이때 그녀는 성이 나서 얼굴마저 창백해져서는 부르짖었다. 정불사, 이리 나오시오. 정불사는 천천히 걸어서 반점 밖으로 나가서는 물었다. 바로 당신네들 4사람인가? 바로 그때 하얀 광채가 번쩍이는 가운데 5자루의 비도가 아래 위와 좌우에서 격발되어 날아들었다. 이 5자루의 비도는 정말 너무나 빠른 데다가 도신이 짧았지만
바람을 가르는 소리는 마치 장검이나 커다란 칼이 휘둘러지는 것처럼 들릴 정도였다. 정불사는 버럭 고함을 쳤다. 사람은 아름답지 않지만 칼은 아름답군. 그러면서 그는 오른손을 품속으로 집어넣더니 구절 연편을 뽑아들었다. 노란빛이 어른거리는 가운데 네 자루의 비도가 구절 연편에 맞아서 떨어지게 되었고, 다섯 번째의 비도가 자기의 앞면으로 날아들자 아의 솜씨를 보일 요량으로 입을 벌려서는 칼끝을 받아 깨무는 것이었다. 풍량과 범일비 그리고 여정평은 일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으나 곧 무기를 펼쳐서는 좌우에서 공격을 해왔다. 정불사는 몸을 날려 여정평이 휘두르는 칼을 피하고 발을 들어 범일비의 손목을 걷어차려고 함으로써 범일비가 부득불 판관피를 움츠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손에 들고 있는 황금의 구절연편으로 풍량의 구절연편을 감으려고 들었다. 풍량은 반점에서 나서자마자 이미 10분 정신을 가다듬고 기운을 낸 상태에서 정불사가 하는 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정불사라는 늙은이가 실제에 있어서는 그 자신 혼자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때 그는 정불사의 구절연편이 밀려드는 것을 보고 손목을 떨치며 구절연편을 한 자루의 장창처럼 뻣뻣하게 세워서는 상대방의 가슴팍을 찌르려고 들었다. 이 일초는 사이빈복이라는 초식으로서 원래 장창의 창법이었다. 그런데 그는 진력을 구절연편에다가 돋우게 되었고, 거기다가 다시 한 가닥의 교묘한 기운을 써서는 구절연편을 창날처럼 뻣뻣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원래 금주청룡무는 편법 역시 대단한 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풍량은 상대방이 강적인 것을 알고 나서자마자 평생의 절기를 펼쳐낸 것이었다. 정불사는 입으로 비도를 뱉고는 칭찬의 말을 했다. 도적 같은 녀석에게서도 몇 수 훌륭한 솜씨가 있었군. 그는 오른손을 내밀어서는 그의 채찍 머리를 억지로 잡으려고 들었다. 풍량은 깜짝 놀라서는 재빨리 팔을 움츠려서는 채찍을 거두어들였다. 그러나 정불사의 손이 채찍 끝을 따라 뻗쳐왔다. 다행히 여정평이 알맞게 칼을 휘둘러서 그의 팔을 내려쳤기 때문에 정불사는 손을 움츠려 들여야 했다. 휙 하는 소리가 급작하게 울려 퍼지면서 고삼낭자가 다시 한 자루의 비도를 던져내었다. 네 사람이 이와 같이 손을 쓰게 되자 정불사는 대뜸 희희덕거리는 얼굴빛을 거두고 정신을 가다듬고서 싸움에 임하게 되었으며, 구절연편으로 한 무리의 노란 광막을 이루어서는 자기 자신의 몸을 지켰으며 속으로는 꺼림칙하게 생각했다. 요동의 무공이 조금도 어수룩한 데가 없구나. 이 할아버지께서는 이 자들을 잘못 보았군. 이 네 녀석이 만약에 하나하나 덤벼든다면 이 할아버지가 죽이는 데 있어서 조금도 힘이 들지 않겠지만, 한꺼번에 몰려들어 떼싸움을 벌이게 된다면 그야말로 약간 어려워지겠는걸? 이번 관동 사대문파가 중원으로 일제히 들어닥치기 전에 사대문파의 장문인들은 먼저 만마장에서 한 달 남짓한 시일을 두고 무공을 익혔으며 그들 사파 무공의 득실을 연구했다. 즉 적을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서로 구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한 것이다. 이번 미리 조련을 한 정성이 아니나 다를까 헛되지 않아 강남에 이르자마자 네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적을 상대하게 된 것이었다. 이때 여정평과 범일비는 가까운 곳에서 공략을 펼치고 있었고, 풍량은 약간의 간격을 두고서 구절연편을 휘둘러 빈틈을 노리고 파고들면서 주로 정불사의 허리깨를 공략했고, 고삼낭자는 멀찍이 서서 한 자루의 비도를 내던지곤 하는데 던질 때마다 정불사로 하여금 정신을 써서 피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네 사람들 가운데 범일비의 초식이 가장 노련하고 매서웠으며, 여정평은 칼힘이 웅후하여 한 칼질에 80-90근의 힘이 실려 있었다. 석파천과 정당은 무사람들의 등 뒤에 서서 그들이 싸우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30-40초를 구경하게 되었을 때에 여정평과 범일비가 동시에 공세를 취하자
정불사가 채찍을 휘둘러서 두 사람을 밀어내고 있었는데 풍량의 구절연편이 알맞게 정불사의 머리를 옆으로 쳐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정불사가 막 고개를 숙이게 되었을 때에 휙휙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자루의 비도가 그의 목을 스칠 듯이 지나가는데 그 간격은 몇치에 불과했다. 칼을 피하기는 했으나 정불사의 턱 아래 기른 반백의 수염은 비도에 의해 수십 가닥이 잘려져 나가게 되고 한 가닥 한 가닥의 수염이 그의 얼굴 앞에서 난무하게 되었다. 반점의 문가에 서서 구경을 하던 관동 사대문파의 제자들은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고3낭자의 비도가 훌륭하군요. 정불사는 속으로 놀라고 말았다. 저게 지배가 정말 대단하구나. 만약에 다시 살수를 펼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정불사는 오늘 크게 당하고 말겠구나. 갑자기 그는 길게 휘파람을 내불며 구절연편을 휘둘렀다. 채찍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가운데 왼손으로는 금나수법을 펼쳤고 구절연편으로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공격을 하고 구절연편으로는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한 것인데 왼손만으로도 여정평과 범일비 두 사람으로 하여금 공격하기보다는 수비를 더 많이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었다. 관동 사대문파의 제자들은 갈채를 보내기는 했으나 그 소리를 끝내게 되었을 때 얼굴에 하나같이 우려의 빛을 띄웠다. 옆에서 구경하는 석파천은 그야말로 싱글벙글했다. 그와 같은 수법들은 정불사가 양자강의 배 위에서 그에게 전수한 바가 있었던 것이지만 그 당시 그는 무학의 도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저 억지로 미처 소화도 못 시키고 주워 삼키는 꼴이 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전혀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을 몰랐다. 그런데 이 며칠 동안 부모님을 따라 검술을 배우게 되었는데 검술이 크게 진보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이 통하게 된다면 만 가지 방법이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권각법의 조예마저도 이미 적지 않게 터득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정불사가 조나, 구, 타의 비결을 여지없이 발휘하여 펼치는 수법이 하나같이 교묘하고 매섭기 이를 데 없는 것을 보고는 놀람과 함께 기쁨을 느끼게 된 것이었다. 다섯 사람이 한참 동안 어울리게 되었을 적에 갑자기 정불사는 왼팔을 쭉 뻗었는데 그 순간 그의 손은 어느덧 여정평의 어깨 쪽지를 잡았다. 여정평은 칼을 휘둘러 그의 손을 내려치려고 들었다. 석파천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는 그와 같이 칼을 베어내게 된다면 정불사가 그 기세를 빌어 반격을 시도하게 되고 그 결과 틀림없이 여정평의 안면을 후려치리라는 것과 정불사의 매서운 장력으로 미루어 볼 때 여정평의 목숨을 보존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불쑥 소리쳤다. 당신의 얼굴을 때리려는 것이오. 그의 내력이 충만한 만큼 그 소리는 여러 무기들이 휙휙하니 바람 소리를 일으키는 가운데에서도 여러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여정평은 무공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 호통 소리를 듣게 되자 즉시 깨닫는 바 있어 총망 중에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던지면서 몸을 땅바닥에 던져 대구르르 굴렀다. 초식의 변화가 신속하다고 했으나 얼굴은 어느덧 정불사의 장풍에 얻어맞는 결과가 되고 대뜸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콱 막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은 마치 칼로 살을 발라내는 듯 무척 아픈 것을 참아야 했다. 그리하여 그는 수 장 밖으로 굴러간 이후에야 벌떡 몸을 일으켜 세우기는 했으나 가슴이 쿵쾅쿵쾅 마구 뛰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는 조금 전에 생사의 간격이 그저 한 가닥 신라처럼 가늘었으며 만약 그 누가 있어 깨우쳐주지 않았더라면 그의 일장을 정통으로 얻어맞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여정평이 싸움의 테두리에서 굴러서 바깥으로 물러나게 되자 범일비는 즉시 잇따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여정평은 급히 숨을 들이마시고는 부르짖었다. 칼을 던져라. 그의 큰 제자가 즉시 칼을 던졌고
여정평은 손을 뻗쳐 그 칼을 잡은 이후에 다시 공격해 들어갔다. 바로 이때 정불사의 금편이 어느덧 풍량의 연편을 휘감아서는 와락 당기게 되자 풍량의 몸뚱아리가 붕하니 떠서는 여정평의 칼날 쪽으로 부딪혀왔다. 여정평은 깜짝 놀라서는 칼을 돌리고 급히 피했다. 석파천은 부르짖었다. 범가 양반, 당신의 목을 움켜잡으려 할 것이니 조심하시오. 범일비는 어리둥절해졌으나 미처 생각해볼 여유도 없이 판관쌍피를 들어 먼저 목을 보호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불사의 5개 손가락이 동시에 뻗쳐왔으며 싹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목 옆을 스치면서 5가닥의 혈흔을 내는 것이 아닌가. 진정 신락 같은 차이로 비켜난 것이었다. 석파천이 잇따라 2번이나 소리를 질러 2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되자 관동의 군호들은 하나같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에 시커먼 석탄가루가 묻어있지 않은가? 아마도 자기의 참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들 짐작할 수가 있었다. 정불사는 버럭 욕을 내질렀다. 제기랄, 어느 계잡종이 쓸데없는 주둥이를 놀리느냐? 재간이 있다면 나서서 이 할아버지와 한 수 겨루어 보자꾸나. 석파천은 혓바닥을 내밀어 보이고 정당에게 슬쩍 말했다. 그는 알아본 모양이오. 정당은 재빨리 그 말을 받았다. 누가 쓸데없이 입을 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계잡종이라 한 것은 반드시 당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때 여정평과 범일비는 급히 몇 초를 펼쳐내게 되었고 고3 낭자는 잇따라 비도를 날려서는 그들을 도왔으며 풍량 역시 이미 채찍이 얽힌 것을 뽑아낼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5사람은 다시 함께 어우러지게 되었다. 정불사는 급히 소리를 쳐서 자기를 난처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손을 쓰는 것이 점점 빨라지게 되었다. 석파천은 관동사후가 무단히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보아 넘길 수 없었고 또한 젊은 사람인 만큼 호사가라 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매번 4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적에는 언제나 미리 때늦지 않게 소리를 쳐서는 위기를 알리곤 했다. 그리하여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되기 전에 그는 여정평을 3번이나 구해주었고 범일비는 4번이나 구해주었으며 풍량도 3번이나 구해주는 결과가 되었다. 정불사는 미칠 것처럼 성이 나서는 갑자기 위험한 수법을 썼다. 금으로 만든 채찍을 높이 휘두르며 몸을 붕하니 도약시키더니 고3낭자에게 덮쳐들면서 왼손을 벼락같이 내려치려고 들었다. 이 한 수에 천마행공의 초식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손이 떨어지는 곳이 무척 괴이했기 때문에 석파천은 급히 갈파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고3낭자는 간신히 피할 수가 있었지만 오른쪽 어깨를 역시 정불사의 손가락에 스치게 되어 오른팔을 다시는 들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오른손이 기운이 빠지게 되자 즉시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는 휙휙하니 다시 세 자루의 비도를 정불사에게 쏘아보냈다. 정불사는 구절연편을 비스듬히 날려서는 상대방의 비도 2자루를 맞추었고 입을 벌려서는 3번째의 비도를 물고서는 즉시 채찍을 떨쳐 2자루의 비도가 나누어 풍량과 여정평에게로 쏘아져 가도록 만들었다. 동시에 그는 몸을 솟구쳐서는 허공에서 연편을 위에서 아래로 휘둘렀다. 고3낭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연편을 피하려고 했을 적에 무사람들이 큰 소리로 놀란 소리를 내질렀다. 그 순간 고3낭자는 머리 위가 바짝 조여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몸이 붕 떠오르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원래 정불사는 금으로 만들어진 연편의 끝으로 그녀의 상투 머리를 휘감아서는 그녀를 허공으로 들어올린 것이었다. 풍량 등 3사람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4사람이 함께 손을 쓰는 이 마당에도 적의 핍박을 받아 아슬아슬한 고비를 연신 맞아야 했는데 고3낭자가 만약에 난을 당하게 된다면 나머지 3사람도 결코 요행을 바라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즉시 3사람은 자기의 몸들을 돌보지 않고 정불사에게로 덮쳐들었다.
정불사는 한 가닥의 진기를 끌어모으더니 훅 하니 입에 물고 있던 비도를 고3 낭자의 배 쪽으로 뱉어 보내고 왼손으로는 나, 타, 구, 략의 수법을 써서는 순식간에 잇따라 살수를 펼쳐 덮쳐드는 세 사람을 물리쳤다. 고3 낭자는 몸이 허공 중에 떠 있었기 때문에 비도가 날아드는 것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녀가 눈을 질끈 감는 순간 그녀의 뇌리에 번개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의 비도 아래 죽은 마적들이 7, 80명은 될 것인데 오늘은 내가 내 자신의 비도 아래에 죽게 되었으니 정말 인과응보로구나. 정말 공교롭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다. 정불사가 구절연편으로 던져낸 두 자루의 비도가 나누어 풍량과 여정평의 무기에 얻어맞아 퉁겨나가게 되었는데 퉁겨나는 것이 마침 석파천의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정세가 위급한 것을 보고 소리를 쳐서 깨우쳐준다 하더라도 이미 때가 늦은 상태라 즉시 오른손을 뻗쳐서는 두 자루의 비도를 낚아채는 즉시 내던졌다. 그는 한 번도 암기를 던지는 수법을 연마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도를 받게 되었을 때의 손놀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엉터리였으며 비도를 내던지는 수법 또한 엉망진창이었다. 다만 내력이 웅후해서 비도가 쏘아져 나가는 기세가 세차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자루의 비도가 고3 낭자의 배를 향해 날아드는 비도를 부딪혀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도록 만들었고 또 다른 한 자루의 비도는 고3 낭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말았다. 고3 낭자는 몇 장이나 되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지만 발끝으로 가볍게 땅을 살짝 디뎠다가는 뒤로 수장이나 물러났다. 그러나 이미 놀란 나머지 얼굴빛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자 정불사마저도 천만 뜻밖인지라 즉시 몸을 돌려서는 호통을 내질렀다. 어느 친구가 이곳에서 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요? 사내라면 나서서 300여 초를 싸워봅시다. 갯골이 감추듯 하고서야 어찌 호걸이라 할 수가 있겠소. 그러면서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석파천을 노려보았다. 다만 석파천은 얼굴에 석탄 가루를 묻혀놓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는 석파천이 잇따라 자기의 살수를 갈파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마치 자기의 모든 초식을 이미 모두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 두 자루의 비도를 날려서는 자기가 불어낸 비도를 퉁겨내게 되었을 때에도 그 실력이 엄청나 자기가 불어낸 비도를 수장 밖으로 날려보내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시야에서 자취를 감추도록 만든 것을 보고 속으로 울화가 치밀었지만 자기의 공력이 그보다는 훨씬 약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말투마저도 결국 좀 더 깨끗해지게 되었고 할아버지 이 녀석이니 하는 말들은 모조리 삼가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에서 미처 곰곰이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두 자루의 비도를 던졌던 것인데 뜻밖에도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을 보자 그 자신마저도 놀람과 기쁨에 얽혀들게 되었다. 다만 칼을 받고 칼을 던지게 되었을 적에 비도의 예리한 칼날에 손바닥 두 곳에 상처를 입게 되어 새빨간 피를 흘리게 되었으나 일시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차에 정불사가 그토록 기세등등하게 실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보자 이미 정당히 자기의 얼굴에 검정칠을 한 사실을 잊고서는 전전긍긍하며 입을 열었다. 넷째 할아버지. 나는 커다란 송편입니다. 정불사는 일순 어리둥절했으나 곧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나는 누구라고, 원래 너 큰 송편이었구나. 그러나 그는 속으로 궁리를 했다. 이 녀석은 나의 무공을 배운 바 있으니 그가 갈파할 수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군. 따라서 그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자 갑자기 노기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는 소리쳤다. 이런 망할 녀석이 쓸데없이 할아버지의 일을 간섭하다니. 그리고는 휙하니 채찍을 들어서는 석파천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들었다. 석파천은 구절연편에 세찬 바람이 뻗쳐오는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는 뒤로 몸을 날렸다. 멀리 피할 수는 있었지만
신법이 보기에 여간 흉하지 않았다. 정불사는 일격이 빗나가게 되자 노기가 더욱더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휙휙휙하니 잇따라 3번 구절연편을 휘둘렀는데 초식은 지극히 교묘했으나 석파천은 일일이 몸을 날려 피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의 내공 수위는 이제 몸뚱아리가 마음을 따라 돌아가는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좌우나 위로 또는 아래로 마음먹은 대로 몸을 놀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정불사에게 지난번 크게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라 피하기만 할 뿐 감히 반격을 하지 못했다. 정불사는 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구절연편의 무공은 내가 이 녀석에게 가르친 바가 없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초식을 알고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구절연편을 더욱더 세차게 휘둘러대었다. 삽시간에 그의 구절연편은 한 무더기의 금빛이 번쩍이는 노란빛의 구름으로 화에서는 석파천을 그 가운데 가두는 것이었다. 그래도 좀처럼 석파천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그는 지난번의 일을 떠올렸다. 이 송편 녀석은 자연도에서 백만검과 손을 맞잡고 나와 셋째를 공격해서는 낭패하여 도망치게 만들었다. 아니 셋째는 그야말로 체면이 뭉개질 정도로 대패를 당했지만 이 정넷째는 후배와 이것저것 따지고 싶지 않아서 소탈하게 그 자리에서 표현이 물러서서는 내 갈 길을 가고 만 것이었지. 그때 이 녀석은 이 할아버지를 무서워해 감히 뒤쫓아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녀석은 아무래도 약간 이상한 데가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석파천이 구절연편이 마구 휘둘러지는 사이에서 이리저리 몸을 날리며 잇따라 엄청난 위기에 몰렸다가는 종종 신락 같은 차이로 간신히 벗어나는 것을 보고는 어느덧 모두 다 손에 식은땀을 쥐어야 했다. 그러나 석파천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할아버지는 어째서 정말로 나를 때리지 않는 것일까? 그는 나와 장난을 쳐서 일부러 구절연편을 나의 몸곁을 스쳐서 지나가게 만드는 것일까? 그는 정불사가 이미 십성의 공력을 돋우고 공격을 했으나 시종, 신락 같은 차이로 채찍이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석파천은 알 턱이 없었다. 정당은 평소 이 작은 할아버지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크게 위세를 떨치며 매번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석파천의 근골을 분질러 놓을 것 같은 기세를 보고는 갈수록 걱정이 되어서 부르짖었다. 천오라버니, 빨리 반격을 해요. 반격을 하지 않는다면 야단나요. 무사람들은 이 몇 마디의 카랑카랑한 여인이 부르짖는 듯한 소리가 한 점소이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자 진정 희한한 일들이 그야말로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정불사와 석파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미친 듯이 금으로 만들어진 채찍을 휘둘러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어지럽게 피하느라 돌아가는 광경에 온 신경을 돋우고 있었기 때문에 점소이가 갑자기 간드러진 음성을 낸 데 대해서는 미처 놀라워하거나 의아해할 여가를 가질 수가 없었다. 석파천은 석파천대로 지난번 상천관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어째서 야단난다는 것일까? 그렇구나. 그날 나는 왼팔을 묶고서 상천관의 도장들과 손을 쓰게 되었는데 그들은 매우 화를 내었으며 내가 그들을 업신여긴다고 했다. 어머님께서는 만약 다른 사람과 손을 쓰게 되었을 때에 가장 꺼려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언행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뜻을 보이게 된다면 상대방은 틀림없이 커다란 치욕으로 알고 그때부터 원한을 가지게 된다고 하셨으니 내가 피하기만 하고 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넷째 할아버지를 경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두 손을 일제히 뻗쳐서는 정불사의 가슴팍을 움켜쥐려고 들었다. 그가 사용하는 것은 바로 정당이 전수해준 18로의 금나수법이었다. 이것은 정씨 집안의 조상 대대로 전해져 오는 무공이기 때문에 정불사가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고 그 즉시 피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18로의 금나수법이 석파천의 웅후한 내력이 도두어진 상태에서 펼쳐진 만큼 구대, 쇠, 나, 작, 격, 병, 요의 모든 수법들이 휙휙하는 세찬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위맹스럽기 이를 데 없었다. 정불사는 그만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대낮에 도깨비를 만난 셈이군. 도깨비를 만났어. 그리하여 제십이 초를 펼치게 되었을 적에 석파천이 냅다. 손을 뻗쳐서는 복미수 가운데에 5번째 되는 변화를 구사해서는 황금의 구절연편 끝을 손에 낚아채게 되었다. 정불사는 기운을 돋우어서 빼앗으려고 들었으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일성을 대갈하며 한평생을 쌓아온 힘을 다해서 세차게 끌어당기며 자기가 남들에게 구절연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만약 내 자신이 구절연편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면 이후에 무슨 면목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게 되었을 적에 그의 온몸에서는 뼈마디가 우두둑 우두둑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력을 극도로 발휘한 것이었다. 석파천은 단순하게 생각했다. 당신이 무기를 잡아당긴다면 내가 손을 놓지 뭐. 그러면서 그는 손가락을 놓았다. 그러자 쿵쿵 와르르 하는 소리가 크게 일었다. 정불사의 몸뚱아리가 뒤로 날려가서는 꽝 하고 반점의 흙담에 부딪혀서 흙담이 반쯤 무너지게 된 것이었고 그 바람에 벽돌 조각과 흙들이 반점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되어 탁자와 걸상은 말할 것 없고 탁자 위의 대접과 접시들을 마구 뒤덮고 깨뜨리게 되었던 것이었다. 곧이어 네 마디의 처참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명의 관동에서 온 사대문파의 제자 한 사람과 3명의 구경꾼이 그만 앞으로 엎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의 등 중심에서는 선혈이 솟아나고 있었다. 석파천은 서둘러 달려가 보았다. 4사람의 등은 깨어진 대접이나 대나무 젓가락에 적중된 것이었고 정불사는 이미 간데온데 없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자기가 대적하지 못할 것을 알고는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노기를 안고서 떠나게 되었지만 도저히 분풀이를 할 수 없게 되자 손에 잡히는 대로 깨어진 대접과 대나무 젓가락을 집어서는 4사람을 향해 던져 4사람을 쓰러뜨린 것이었다. 이때 범일비 등도 재빨리 달려와 4사람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요해를 적중당해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정불사가 그토록 흉악하고 거친 것을 보자 모두들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석파천이 의협심에서 나서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시체가 되어서 땅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을 사람은 지금 쓰러져 있는 4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들 사대문파의 장문이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일제히 석파천에게 절을 했다. 소엽의 그 높으신 의리와 은덕은 좀처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구려. 소엽의 존성대명은 어떻게 되시오? 석파천은 이미 어머님으로부터 강호에서 갖추어야 할 예절 같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즉시 그 역시 절을 하며 발례를 하고는 말했다. 감당할 수가 없소이다. 조그만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지요. 불초의 성은 석씨이며 이름은 중옥이라 하오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4사람의 성명과 문파를 물어보았다. 범일비 등이 자기네들의 신분과 성명을 밝히더니 다시 정당의 이름을 물었다. 석파천은 그 말에 단순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띵땅이라 하지요. 바로 나의 나이. 잇따라 나이라는 말을 했을 뿐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다음 말을 잇지 못했다. 범일비 등은 경험이 많고 온갖 풍상을 겪어온 사람들이라 한 쌍의 젊은 남녀가 변장을 하고 동행을 하게 되었을 적에는 자연히 어느 정도 겸연쩍고 말 못할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다. 따라서 석파천의 안색이 부자연스러워져서는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는 더 묻지를 않았다. 정당은 옆에서 재촉을 했다. 우리 빨리 가도록 해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시다. 그리고 그는 2 손을 맞잡고 무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범일비 등은 끊임없이 사의를 표하면서 고을 밖까지 전송을 했다.
여러 사람들은 다시 석파천에게 사문 내력을 가르침 받으려고 했으나 정당이 옆에서 자꾸만 석파천에게 눈짓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인사말만 했다. 석소엽이 오늘 베푸신 커다란 은혜는 한평생 보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소이다. 차후에 명령만 내린다면 우리 관동의 맏형제들은 끓는 물 속이 아니라 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마다하지 않겠소이다. 석파천은 어머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바 있는 대로 응수를 했다. 모두가 무림의 일맥이니 의당 서로 도와야 하지요. 여러분들이 이토록 겸손해 하시니 불초가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외다. 오늘 이렇게 친구로 맺어지게 된 것을 불초로서는 실로 그지없이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범일비 등은 그에게 목숨을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매우 고마워하던 차인데 젊은 나이에 무공이 그토록 고강하면서도 또한 사람됨이 겸손하고 온화한지라 더더욱 우러러보게 되었고 그대로 헤어지는 것이 섭섭했다.